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멋진 아들을 한 명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돌싱입니다. 이혼을 하고 정말 누구한테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지금은 좋은 교훈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하늘의 뜻이 있었겠죠. 다시 상처를 헤집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도 미안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복수 이야기도 들어주시면 제 속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저희 아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우물만 파신 뚝심 있는 분이셨어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다정한 분이셨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과하게 해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딱 또래 친구들 정도만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모자리지도 않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아빠께 20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허영심 있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이가 들고 명품을 살 때도 전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아빠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계셨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아빠께서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잘하실 분이니 제가 신경 쓰고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 평범한 직장이 되었고요.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였어요. 그때 서로 호감을 느껴서 한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나이도 30 즈음이라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 부모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시는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등등이요. 그럴 때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굳이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그마하게 사업하고 계신다고 말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여자의 촉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모두의 축복을 받았고 또 행복한 신혼을 보내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오더니 놀랄만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이야, 나 근데 할 말 있어. 엄청 생각하고 말한 거니까 화내면 안 돼? 뭔데 또? 불안하게 왜 그래? 아니, 나 일 그만두고 싶어서. 아니, 일을 그만둔다고? 왜? 거기 부서에서 뭔 일 있었어? 괜찮아 했잖아. 너무 괜찮아서 문제야. 내 인생이 발전이 되는 기분이 안 든달까? 그래서 나 결혼도 했고 뭔가 인생 2막이 열리는 기분이라 회사도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보고 싶어. 아? 아예 다른 일? 어떤 거? 치킨집. 어때? 너무 흔하고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사 먹어서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무슨 치킨집이야? 그 가게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내 친구들도 카페 하다가 망한 애들 꽤 돼. 그리고 오빠, 우리 애기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당장 들어오던 수입이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되겠어? 조금만 안정적으로 모아두고 그리고 나서 오빠 하고 싶은 거 해. 그때는 안 말릴게. 남편은 갑자기 치킨집을 차리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저희는 아기도 곧 가질 계획도 있던지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이해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렇게 넘어갔나 싶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예상이 가시죠? 지수야,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 정말 그만뒀어? 아니 그때 얘기 잘 마무리한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만둔 거야?
그럼 우리 당장 어떻게 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건데 옛날부터 내가 요리는 좋아했거든. 너도 내 요리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치킨 개발하고 하면 진짜 안 될 이유가 없어. 다 믿지? 어? 남편은 본인만 믿으라고 하며 큰 소리를 뻥뻥 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만뒀다고 하고 치킨집도 자리를 알아보고 다닌다고 하니 저는 이제 그냥 뒤에서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남편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신메뉴 개발도 하면서 열심히 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집안일도 제가 와서 반 정도 하고 남편도 제가 없는 동안 청소도 열심히 해놨고 여러모로 제가 함께 살 사람이니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었고요. 그러던 사이 좋은 소식도 생겼어요. 정말 정말 행복한 소식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원래 계획했던지라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치킨집을 계약한 것도 아니고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라서 걱정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기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할게. 내가 성공해서 우리 지수랑 내 아기 꼭 지킬게. 라고요. 전 임신 초기였지만 아이가 순했는지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진 않아서 저는 일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고마웠죠. 그렇게 서로 열심히 살아가며 남편은 치킨집을 계약을 하게 되었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머지않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만의 신메뉴를 개발한 거여서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초반에는 물론 잘 되었습니다. 오픈하면 행사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라도 많이 와주시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는 물론 임신을 해서 많이 도와주진 못했지만 워낙 손님들이 많이 몰려서 가족들이 총출동했었고요. 한 달 정도 잘 되고 그 이유가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도 매출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박이 난 거였습니다. 오픈마다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고 입소문이 났는지 SNS에서도 인기를 끌었고요. 영업시간을 늘리기까지 했으니 자기만 믿으라던 남편이 참 듬직해 보이더군요. 물론 바쁘니까 소홀해지긴 했었어요. 임신한 저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지만 남편이 바쁜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멋진 아들까지 품에 안게 되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각자 모을 돈만 모으고 있었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느라 남편의 가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 같아서 저는 하루 물어보았죠. 오빠, 근데 치킨집 매출이 대충 어떻게 돼? 내가 너무 신경도 못 썼고 가서 일만 도와줄지 뭐 아는 게 없네? 에이, 그걸 뭘 알려고 그래. 잘 되면 다행이지. 봐봐, 내가 치킨집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러게, 이렇게까지 대박 날 줄은 몰랐지 뭐야? 사실 우리 아기도 있고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돈 모으고 싶어서 돈도 많을 때 지혜롭게 모아야 없을 때 또 쓰지. 이제 우리 가족 합쳐서 돈 관리하면 어떨까 싶어. 애기 적금도 따로 부어주고 싶고 우리도 새는 돈 없이 꼼꼼히 챙겨보자. 근데 내가 알아서 잘 모으고 있어. 지수가 걱정 안 하게 내가 잘할게. 그리고 괜히 돈만 모으면 서로 복잡해져. 애기 돈도 내가 따로 모으면 되잖아. 적금 모을 거면 내가 좀 주던지. 근데 그래서 치킨집 매출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사람들 오픈 때마다 줄 서 있고 이제 무슨 인터넷으로도 팔 거라며. 그럼 어느 정도 잘 나온다는 소리인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줘?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너가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나갈 거 다 나가면 나 진짜 남는 거 없어. 그냥 남들 직장인 만큼 벌어. 뭘 또 골치 아프게 내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해. 우리 애기 잘 챙겨. 남편은 직장인 월급 정도라고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꺼렸어요.
저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딱 보면 어느 정도 손님이 들어차고 회전율은 얼마나 되고 월세도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애기는 엄마라며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일 그만두고 육아다 뭐다 바빠 정신없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육아는 98%는 제가 했던 것 같고 힘들고 그랬지만 모든 엄마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요. 아기도 열심히 보고 밖에서 일을 하는 남편을 잘 내조해 주려고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가워하시는 분이 한 분 생겼어요. 바로 시어머니셨는데요. 아들이 바빠지고 돈도 잘 버는데 집에 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 힘들지? 아유, 이 마른 것 좀 봐. 지수가 맛있는 밥도 안 해주니?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서는 열심히 내줘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요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보약도 해먹이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거 가지고 되겠어? 집에 기여하는 게 얼만데? 그깟 보약 가지고 되겠냐고. 우리 아들이 사주가 좋긴 했었어. 태어날 때 사주 넣어서 보는데 아주 금덩어리를 가져다 줄 복덩이라고 하더라고. 참나. 아, 이렇게 우리 집 기둥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우리 아들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 너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이거 치킨집 안 했어봐. 큰일 날 뻔했지. 우리 아들이 아주 남자다워서 선택도 화끈하게 잘하고 내가 이런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몰라. 그러게요. 오빠가 잘 선택했죠 뭐. 결혼해준 거 감사하지 요새는. 우리 아들만한 남자가 어딨어. 잘생겼지 키 크지 돈 잘 벌지. 지수가 아주 굽히고 살아야 할 거다. 어머님은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신가 보더라고요. 저보고 뭐 굽히고 살아라, 보약 가지고 되겠냐라고 하시면서 저를 달달 볶으셨고요. 바빠서 가게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엔 진짜 세상에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떠시는 것 같이 어떡하냐고, 당장 데리러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전화를 주시곤 했죠. 그런데 저도 인정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신메뉴 개발을 해서 남편만의 메뉴를 만들고 이렇게 대박이 난 것도 남편의 능력이었으니까요. 또 제가 제대로 적진 않았는데 남편이 밤낮 없이 노력한 걸 알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받아들이고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시댁에 뭐 좀 드리러 간 날이었는데요. 제 가방을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지수야, 이 가방은 뭐야? 못 보던 건데? 새로 샀니? 아, 네. 애기 기저귀 가방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요. 하나 샀어요. 색도 튀지도 않고 튼튼하고 괜찮더라고요. 이거 얼만데? 이거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하나 사다 드릴까요? 이거 누구 돈으로 산 건데? 네? 그게 무슨... 아니, 그렇잖아. 우리 아들은 계속 돈 벌고 있고 보니까 돈 쓸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애기랑 놀고 돈 쓰고. 나도 애기 낳아서 키워봤지만 그렇게 힘든 일 아니지 않니? 울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면 그만인데 이런 거를 왜 사니? 그냥 필요한 것만 대충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이런 것도 낭비라고. 아, 이건 제 돈이에요. 남편 돈 안 쓰는 거니까 염려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런 게 어딨어? 너 돈이라는 증거 있어? 아무튼 돈을 아껴 쓰라는 얘기지. 이런 거 얼토당토하게 사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 저 얼토당토 않게 쓰는 거 없어요. 다 가계부도 쓰고 있고 우리 애기 적금도 따로 넣고 있고요. 아등바등 모아둔 돈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해요. 남편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저도 옆에서 봐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돈을 아끼라고 강요하셨고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대로 기저귀 가방 하나도 못 바꾸나요? 일은 그만두었지만 여태까지 모아둔 돈도 있었고 아빠가 주신 돈도 좀 있어서 제가 알아서 돈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따지면서 아들 돈이니까 아껴 쓰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죠.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가뜩이나 바쁜데 괜히 신경 쓸까봐 따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머님께서 하루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수야, 나다. 지금 전화 되지? 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뭐 하고 있었어? 아침에 우리 아들 출근 잘했니? 오늘은 몇 시에 했어? 오늘은 거래처랑 잠깐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일찍 나갔어요. 뭐 하신 말씀이라도. 아들한테도 여태까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아침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서 우리 아들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하거든? 우리 아들 아침밥은 잘 해주니? 아, 네. 보통 잘 해주는데 아침에는 정신없다고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얼 먹고 갈 때도 꽤 되고 국도 해놓긴 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꼭 배웅은 해주고요. 시리얼? 시리얼을 아침으로 준다고? 너 제정신이니? 돈 한 푼도 안 벌고 집에 있으면서 아침밥도 제대로 안 해줘?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어?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돼. 밥 뭐 해줬는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라. 네? 아침마다 밥상을요? 그래.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밥도 못 얻어먹고 있다는데 시어머니가 그것도 말 못하냐? 이건 정당한 요구야. 아침마다 우리 아들 밥 먹는 거 인증해서 사진 보내렴.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제명에 살 것 같아.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무슨 가사 도우미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너무하세요. 저도 제 남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든 거 없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아침 밥상을 매일 찍어 보내라고까지 하셨고 저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남편 몰래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는 나름 남편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요.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인 건지 제 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어머님이 전화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뭘 하셨는데? 오빠, 아침밥 안 차려주냐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밥 먹는 거 인증해서 아침마다 사진을 보내라 하셔. 그것뿐인 줄 알아? 저번에는 기저귀 가방 바꿔서 갔는데 오빠 돈 5만 원 쓴 거 아니냐면서 그 정도 돈 벌어오면 내가 굽히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돈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 애 키우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시면서 말이야. 오빠 신경 쓸까 봐 말을 안 했는데 혹시나 어머님이 오빠한테 전화하실 수도 있고 다른 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 그게 지금 중요하냐? 뭐라고? 그냥 엄마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가 보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너 나보다 안 힘든 거 맞잖아. 나처럼 밖에서 짐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진상 손님들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거 그것도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2호점 차릴 거야. 그래서 바쁜 거야. 남자가 큰일 하는데 너는 왜 전화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찡찡대냐? 끊는다. 남편은 제 얘기는 정말 귀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라고 하면서 어머님과 똑같이 제가 뭐 힘든 일 하는 것도 없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점 이야기도 꺼내는데 이런 일을 저하고 합의한 적도 없으니 그냥 황당할 뿐이었죠. 집에 와서 들어보니 서울 쪽에 갑자기 2호점을 낸다고 했고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 않냐 하고 말렸지만
남편이 제 말을 듣나요?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절대 듣지 않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각해봐. 내가 너가 반대했을 때 꼬리 내렸으면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아? 내 말 믿어. 이번에도 대박이야. 라고요. 저는 그냥 알아서 하라. 다만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게 하라라고 마무리를 지었고, 그렇게 시간은 또 지나 남편의 2호점이 오픈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대박이었는데요. 남편은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진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죠. 모든 가족이 다 축하해 주었고, 저도 바쁠 땐 종종 아기를 맡기고 나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1호점 그리고 2호점이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되어가고 돈이 벌리니 남편은 가게에 잘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직원으로 계속 돌리고 본인은 이제 집에서 쉬던지 사람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것까진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밖에서 외박한 적도 있었고, 갑자기 해외여행을 2주 동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가정이 있고 아기가 있는 아빠가 이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 말을 꺼냈고요. 오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명품 가방도 산 것 같던데 그건 또 얼마야? 한 550짜리인가? 왜? 오빠, 근데 돈 제대로 잘 모으고 있는 거 맞아? 나만 모으고 나만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잖아. 우리 서로 각자 잘 챙기기로 했잖아. 그러면 자기도 알아서 책임감 있게 잘해줘야지. 2주 동안 해외여행 갈 땐 좀 그랬지만 나 이리저리 애기 보면서 열심히 기다렸어. 출장도 알겠고 술자리도 알겠다고 이해해줬고.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면 우리 애기한테 그리고 나한테 집중 좀 해주면 안 될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찡찡대냐? 내가 놀았어? 여태까지 놀았냐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냥 아르바이트생 못 나온다고 하면 나와서 일 도와주고 한 거밖에 더 있어?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출장 간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 애 보는 거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애도 나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안기기만 하면 울잖아. 그거야 오빠가 잘 못 안아서 그렇지. 안아버릇하면 또 괜찮아. 내가 지금 무리하게 찡찡대고 있는 거야? 이제 좀 우리한테 집중 좀 해달라는 게? 나 여태까지 혼자 보고 집안이라고 그러는 것도 오빠에 비해 아니지만 충분히 힘들었어. 우리 애기잖아. 나만의 애기가 아니잖아. 네가 낳았으니 사실 너 비중이 좀 높긴 하지.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나 혼자 만들어서 낳았어? 우리 애기 불쌍하지도 않아? 아, 진짜 알아서 해. 나 좀 쉬자. 돈도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냐? 나 이번 주에 강원도 가.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렇게 남편은 아기한테도 정이 다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본인 아기 그리고 본인 와이프한테 저렇게까지 애정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10달 품고 낳았으니 제 애라뇨. 아기는 아빠를 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데 남편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 보이고 진짜 속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던 건지 이런저런 생각에 저도 계속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말에 강원도를 가야 한다는 남편. 생각해보니 요 근래 남편이 계속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남편의 핸드폰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혹시 바람피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흥신소에 연락을 하고는 의뢰를 했어요. 흥신소에서는 한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주말에 강원도까지 뒤를 밟을 거라고 했고요. 저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일요일 저녁쯤 흥신소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통화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치킨집 주변은 2박 3일 동안 내내 지켜봤고요. 사장님 뒤도 밟았고요. 외박하셨을 때도 다 봤거든요. 근데 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보니까 상간녀는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초반 알바생인 것 같아요. 외박하고 호텔 가는 사진도 모두 다 확보했고요.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강원도 간 건 사실이고 그 여자랑 간 건 맞고요. 호텔 주소도 다 있고 예약 내역도 확인했네요. 또 룸서비스라고 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보내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입금 나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그 상관녀 정보도 따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보시고 아는 얼굴인지 확인해 보셔요. 대학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요새 한 3천까지는 어찌저찌 받을 수 있으니 고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핀답니다. 그것도 치킨집에서 일하는 20대 초반 어린아이와 바람을 핀답니다. 전 왜 이번에서야 그런 의심을 한 걸까요? 왜 미리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밤을 새서 흥신소에서 보내준 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이혼해야겠다고는 당연히 생각했는데 복수를 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떠날 수 없겠더라고요. 사람을 기만한 것,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크게 한 건 모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 얼굴을 보면서 한참 울고 난 후에 저는 시원하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뒤로 변호사도 만나고 준비하고 있는 중 남편은 저에게 슬쩍 눈치 보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주수야,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나 큰일 났어. 나 사기당한 것 같아. 뭐라고? 사기를 당했다고? 아니, 누구한테?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도 투자를 해보라고 하잖아. 그래서 1호점, 2호점 다 털어서 그 돈 다 넣었는데 그놈이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그때선 무슨 번지르르하게 역세권이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쇼핑몰이 들어온다. 법원이 들어온다 난리였는데 그걸 나만 믿었나. 내가 이런 거에 당할 줄은. 아니 그래서 얼마를 사기당했다는 건데 어?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신고는 했어? 신고했는데 기대하지 말래. 불법 체류자였더라.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난 아예 상상도 못했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 같아. 나 전 재산 다 털렸어. 당장 어떡해? 어? 너 모아둔 돈 좀 없어? 장모님 장인어른이라도.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우리 애기는 어떡해? 지금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고.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진짜 몰랐어. 남편은 결국 돈 가지고 떵떵거리다가 사기를 당했더군요. 그 뒤로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는지 매일 술을 마시고 돈 좀 없냐고 주변에 계속 빌리고 있는 것 같았고요.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줘서 전화 오기 일쑤였습니다. 가게도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생각하다 우리 아기한테 줄 돈이 없으면 양육비는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진짜 고비는 그 다음날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 흉상이었어요. 교통사고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듣자마자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든든하게 계시던 아빠가 갑자기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멍해졌습니다. 여태까지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넘어왔고 빈소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바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바로 아빠 변호사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따님 김지수 씨 되시죠? 앉아서 말씀 좀 나누시지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모르게 몰래 유언장까지 미리 작성하셨나 보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씨한테 갈 유산이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하더군요. 네? 유산이 10억이요? 지금 우리 와이프 앞으로 10억이 올 거라는 말씀이세요? 사장님께서 정말 돈 열심히 모으셨어요. 다 지수 씨 그리고 손자한테 준다고 하시면서요. 본인은 사장답지 않으시게 옷도 맨날 헌옷만 입으셨고 항상 라면만 드시고 그렇게 모으신 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모르니 유언장이라도 작성하시고 싶다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10억 그대로 오나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그게 중요해? 10억이 중요하냐고. 그걸 언제 받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고. 지금 우리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헌옷만 입으셨다는 건 들리지도 않니? 어?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어떻게 장례식을 다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는 건 남편이 10억에 눈이 반짝거리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는 이혼을 계속 이어서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지수야, 이제 좀 괜찮니? 우리 아들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 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아들 지금 사업이 좀 힘들어진 거 알지? 그거 살리려면 딱 10억이 필요해. 근데 들어보니 우리 지수가 유산으로 10억을 받게 되었다며. 네, 그런데요? 그거 우리 아들한테 좀 주면 어떨까 싶어. 사업 살리면 우리 아들만 좋은 게 아니잖니. 우리 손자도 생각해야지. 아빠 없이 살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지수야.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업 살리려면 딱 10억이 필요했거든? 하늘이 도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 뭐라고? 하늘이 도왔다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 장인어른이 주시고 간 선물일 수도 있잖아. 저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복수할 타이밍이 온 것 같다고요. 10억. 생각해 볼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들은 제가 10억을 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정말 그럴 생각에 추호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 뒤로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슬쩍 서류들을 보니 싱글벙글하면서 3호점, 4호점까지 다 계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을 했고요. 아참, 그리고 잊지 않고 상간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사진 다 있다고 하면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태까지 연락한 것들 다 넘기라고요. 어려서 그런지 겁을 먹고는 여태까지 찍은 사진들 연락한 내용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내일까지 내 남편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라. 라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마침 시어머니와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대체 10억을 언제 줄 거냐는 전화였는데요. 저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뵙고 말하자고 하고는 모든 것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치수야 왔니? 오늘 우리 아들도 내가 바로 이쪽으로 오라 그랬다. 그 서류 봉투는 뭐야? 수표니? 어, 일단 앉아보세요. 우리 지수가 진짜 마음도 여리고 착해요. 제가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야, 10억 어딨어? 그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조용히 건넸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더니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지수야? 이거 사진들 다 뭐야? 뭐긴 뭐야, 너 바람핀 사진이지.
너 가게 20대 초반 알바생이랑 바람 피고 있었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어? 외박한다고 하고 그 애랑 같이 있지를 않나. 저번에 강원도로 같이 여행 가지도 않았어? 들어보니 가관이더만. 명품을 얼마나 해줬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20대 초반 여자애 만나고 싶었니? 너가 사람이야? 우리 아들 보고도 그 여자가 좋지?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에이, 이거 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작된 것 같아.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아들도 있고 너가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람을 펴? 나 가게에서 일만 했던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바람을 피고서는 우리 아빠가 주신 유산을 달라고? 너 진짜 사람도 아니다. 내가 모르고 10억 줬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들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다고 그 10억 줬으면 어쩔 뻔했냐고. 10억 전까지는 집구석에서 하는 거 없이 사람 취급하면서 나보고 한 게 뭐가 있냐며. 그리고 내가 10달 품었으니까 내 애라며. 아니 그건 오해야. 그래. 내가 애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어리고 고민 있다고 해서 그냥 들어준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바람 핑계 돼? 그리고 너한테 그 소리 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쉴 때 그런 잔소리 들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야. 계속해서 변명해봐 어디. 너 룸서비스 시켰을 때 사진도 있는 거 알아? 그 사진 보면 지금 이런 말 안 나올 텐데. 그렇게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고 어머님은 옆에서 머리까지 짚으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너무 힘들고 일만 하는데 가게에서 날 잘 위로해주고 애교도 부리고 하다 보니 내가 조금 마음이 갔었나 봐. 진짜 이제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우리 아들한테도 내가 평생 갚을게. 우리 아들 아빠 없으면 나중에 학교 갈 땐 어떡할 거고 운동회 땐 어떡할 거야. 미안해. 그 10억은 줄 거지? 그래, 10억은 주고 얘기하자. 얘 지금 3호점도 하고 4호점도 하고 그 사기당한 거 메꾸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 줄 아니? 그 10억만 있으면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태까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벌어다 준 돈이 얼마니? 그리고 남자들 진짜로 그럴 수 있어. 원래 그렇게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 그냥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좀 넘어가줘. 알겠지? 다들 애 보고 그러고 사는 거다. 어머, 제가 왜요? 제가 두 분 편의를 왜 봐줘야 해요? 이혼할 건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 아빠 자리는 제가 알아서 잘 채울게요. 저런 아빠 둘 바에는 없는 게 낫다는 건 한참 전에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아줌마, 저한테 심한 말들 다 했었잖아요. 굽히고 이런 남자 없으니 아침까지 다 갖다 바치라면서요? 그럴 만한 남자여야지 내가 갖다 바치지. 진짜. 그리고 내가 언제 10억 드린다고 했어요? 생각해본다 했지? 뭐라고? 너 나랑 이혼을 한다고? 아니 저거 가지고 지금 이혼이 될 것 같아? 그냥 요새 바람 피는 거 너무 흔해서 법원에서도 좀 참고 살으라고 할걸? 애를 생각해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누가 이기적인데? 그리고 나 상간녀 고소도 할 거야. 우리 아들 아빠 없이 자랄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데 니네 잘 사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서 전화해서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면서 스파이 짓을 지가 알아서 하더라? 그래서 나 여태까지 너가 나눈 대화들도 다 있고 놀러간 사진들도 더 있어. 그리고 저거 가지고 왜 이혼이 안 돼? 이미 변호사까지 나는 다 상담 나눈 상태인데. 뭐라고? 변호사까지 다 상담받았다고?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사업도 망해가서 힘들어하는데 나랑 헤어질 생각을 해? 너 나를 남편으로 생각했던 거 맞아? 이혼하려고 생각한 건 한참 전이야. 네가 나 무시하고 놀러 다닐 때. 그때부터 상담 다녔어. 그러니까 잘 들어. 결론은 10억 못 주고 우리는 이혼하고 너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는 상간녀 소송 당할 거고 너는 우리 아들도 못 보고 양육비를 주면 돼. 어때? 깔끔하지? 그때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게 실감이 났는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지수야, 진짜 미안해.
나 너 없으면 죽어. 나 진짜 지금 벼랑 끝까지 내몰렸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옆에 있어줄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어?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빌잖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미안하다. 정말 내가 손주를 안 보고 어떻게 살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 없이 어떻게 살겠어? 여태까지 모질게 군 것도 미안하구나. 아유, 됐습니다. 10억이 뭐? 우리 아빠가 주신 선물이라고? 선물이라 해도 왜 그게 너 거야, 내 거지. 아빠가 나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까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해주셨잖아. 나 간다. 저는 그렇게 그 뒤로 남편을 본 적이 한두 번 있을까요? 증거가 많아서 저는 당연히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서 양육비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말했던 대로 상가녀 소송도 진행을 했고 모든 게 다 깔끔히 다 마무리되었죠. 뒤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하고 그의 엄마는 어디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남편이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돈을 못 내는 바람에 경범죄로 구치소에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네요. 아마 치킨집 1호점, 2호점도 다 말아먹고는 돈이 다 떨어져서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일도 시작해서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아들과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도 많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며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있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 재밌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자분들 가정에 가장 행복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열심히 잘 살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